안녕하세요. 내가 직접 굴리고 더하는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DB형과 DC형의 차이, 그리고 이게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IRP와 연금저축의 세금 혜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금 혜택은 없지만 비과세 연금과 변액 연금의 장점과 특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요,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운용의 책임이 누가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번 강의를 들으면 IRP와 연금저축이 나의 그 돈 관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비과세 연금이나 변액 연금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퇴직연금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요. 퇴직연금 제도상 회사는 DB형과 DC형 중에 선택해서 연금 제도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첫 글자를 따서 DB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Defined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확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뭐가 확정됐냐? Benefit, 내가 수령하는 퇴직금이 확정되었음을 얘기하고요. 반대로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 확정은 확정되었는데 베네핏이 아니라 Contribution, 기여가 확정이 되어 있다. 여기서의 기여는 내 연금에 회사가 기여하는 부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매달 매년 회사가 나를 위해서 기여해주는 바가 확정이 된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내가 받을 퇴직금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네요. 반대로 DB형의 경우에는 받을 금액이 확정돼 있고 그걸 위해서 납입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DB형은 그 줄 돈이 퇴직금으로 얼마를 줄 것이 결정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가는 과정에 대한 책임,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 금액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의 근속 연수를 곱해서 주는 게 기본적인 퇴직금의 공식인데요. 그만큼을 주는 데 있어서 미리 연금을 이제 그 금융 상품을 가입해서 거기에다 따로 사회, 회사에 두는 게 아니라 별도의 퇴직연금 계좌에 두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얼마를 넣을지는 알아서 하고 거기서 잘 굴려서 결론적으로 그 돈을 뭐 관리를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 돈은 딱 맞춰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의 책임하에서 그 돈을 맞추기 위해서 잘 노력을 하겠죠. 반대로 확정 기여형은 받을 날짜에 퇴직금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년 내가 1년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 계좌로, 연금 계좌로 넣어줍니다. 이 계좌는 회사의 계좌가 아니라 내 명의의 계좌예요. 물론 내가 퇴직하기 전에는 꺼냈을 수 없는 계좌이긴 하지만 계좌 자체의 주인은 근로자이고 그 안에 넣어진 돈을 운영할 책임도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결국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이 얼마일지는 내가 어떻게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Defined Contribution의 경우에는 넣어주면 회사에는 이제 신경 쓸 게 없는 거고, Defined Benefit은 근로자는 뭐 퇴직금에 대해서 나중에 받을 돈만 받으면 되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두 개의 차이의 핵심은 운영을 누가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이 DB형이라면 그냥 그 회사를 믿고 그 회사에서 이제 연봉을 잘 내가 관리해서 마지막에 퇴직금을 잘 받아오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DB형은 보통 좀 대기업이나 큰 회사에서 채택을
근로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선호하죠. 근데 회사가 자꾸 좀 그런 운영 능력이 없다면 직원들은 DB형을 보다는 DC형을 요구를 할 것이고, 회사는 직원들이 원하면 DC형을 이제 택해줘야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 대부분 DC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DC형,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회사에 확인을 해서 일단 자신의 연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내 연금이 DC형이라면 이거를 운영할 책임은 나에게 있구나 하고, 그 DC형 안에 어떤 펀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내 돈은 잘 불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방치를 하게 되면 처음에 그냥 뭐 돈을 아무 어떤 선택이 없으면은 들어가야 되는 낮은 채권형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지금 그 돈이 잠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주기적으로, 그러면 내 연금이 조금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퇴직연금을 어떤 한 회사를 퇴사를 했을 때 IRP 계좌로 받게 될 텐데, IRP 계좌가 뭔지는 모르더라도 내가 퇴직금을 받았으면 그 돈은 정말 마지막에 퇴직할 때 연금으로 써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정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써버리지 않고 계속 그 계좌 안에 두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좀 절감할 수가 있고, 세금을 나중에 내게 되니까 그 세금 안 낸 돈까지도 굴려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도 내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깨게 되면은 내야 될 퇴직소득세를 다 내고 쓰면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물론 꺼내서 쓰면 되겠지만, 특별히 필요도 없으면서 IRP에서 깨서 일반 계좌로 올려서 군용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세금의 혜택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IRP에 깨서 일반 자기 계좌로 옮겨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IRP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은 나중에 내가 퇴직연금의 원천으로 쓰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노후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겠죠. 가끔 이제 직장인들이 나는 추가로 뭐 돈을 굴릴 만한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할 돈이 없다고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DC형을 갖고 있다면, 이미 퇴직금이 조금씩 모여져 있고 직장 생활을 1년 이상 했다면 거기에 돈이 있고 그 돈부터 조금씩 굴리면 되는 거죠. 그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작은 돈부터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가면서 경험하면서 나의 투자 실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직장에 들어가시면 퇴직금이 DC형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나에게 관리할 돈이 있구나, 투자에 좀 해볼 만한 여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퇴직금은 꼭 IRP 계좌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앞글자를 딴 약자고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가 주는 퇴직금을 계속 모아나가기 위해서 만든 계좌긴 하지만 여기에 개인적으로 내가 추가로 돈을 넣어도 됩니다. 또는 자영업을 하시거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차린 회사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내 퇴직금을 별도로 쌓아 나가는 계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IRP 계좌는 기본적으로는 퇴직금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좌이고, 여기에 추가로 돈을 낼 수도 있는데 이 추가로 내는 돈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권장을 하거든요. 추가로 퇴직연금을 키우라고.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세액공제라고 함은 소득세 내야 될 세금에서 일부를 내 납입액의 몇 %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혜택을 의미합니다.
또 연금저축계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이고요. 매년 납입하면 마찬가지로 IRP와 똑같이 세액공제로 세금을 돌려받고 그 돈을 다시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P와 연금저축은 보통 쌍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두 개를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뭘 들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해서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내가 하나만 든다면 뭘 들까 고민을 할 때 좀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반면 IRP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용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은 세액공제를 1년에 600만 원, 납입액이 600만 원이 넘어도 600만 원만 세금 혜택을 주고 IRP의 경우에는 연 900만 원까지 혜택을 주는데 이게 연금저축 별도고 IRP 별도가 아니라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900만 원. 즉 어떤 사람이 연금저축을 이미 가입해서 600을 넣었다면 IRP에서는 추가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연금저축이 없는 사람이라면 IRP에 총 900만 원을 넣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반면 IRP는 퇴직연금이라는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게 운영하는 것을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적립금의 70%까지는 뭐 주식이나 좀 원금 손실이 가능한 것들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적어도 30%는 좀 안전한 자산으로 가져가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뺐을 수 있는 것도 조금 다른데요.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한 반면에 IRP는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두 경우 모두 약간 예외는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도 하니까 필요하다면 이제 확인은 해보겠지만 거의 안 된다. 연금저축 IRP에 돈을 넣으면 꺼내면 손해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편합니다. 두 계좌의 납입 한도는 합산 연 1,800만 원이라는 별도의 한도가 있는데 이러한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납입을 할 수 있는 돈은 1,8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세액 공제를 해주는 한도는 아까 말씀드린 연 600만 원, 연금저축 IRP 합산 연 900만 원이라는 별도의 한도가 있다는 것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를 세액공제 받았다는 게 나한테 그래서 도대체 얼마의 효과가 있는 거냐, 돈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의 효과가 있는 거냐 봤을 때 IRP 기준 900만 원 IRP 기준 900만 원을 내가 납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공제율이 조금 달라요.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좀 더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에 따라서 금액이 좀 세율, 그러니까 세금 혜택 주는 비율이 좀 달라지는데 이러한 세율이나 공제율은 매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2025년 소득세법 기준이고 만약에 이제 강의를 듣거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가입해서 직장생활 하면서 가입할 때는 그 당시 세법에서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를 좀 거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년 기준으로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즉 900만 원을 내면 900만 원의 16.5%의 선이자를 먼저 탁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또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좀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지만 그래도 13.2%나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 금리를 감안해 봤을 때 내가 납입하자마자 이렇게 그 해에 13.2%나 되는 돈을 돌려준다는 건 꽤 높은 혜택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이거는 한 해만 돌려주는 거고 우리가 통장에 넣어서 뭐 정기예금이라든가 5%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하면은 그건 이제 매년 5%씩 주는 거라서 그런 차이는 좀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연금 중에는 내가 납입했는데도 세금 혜택을 주지 않는 방금 말한 그런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연금들이 있어요.
보통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들이 그런데요. 일단 세액 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 IRP는 넣을 때 공제해주는 대신에 받을 때,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좀 내게 돼 있고요. 연금저축 IRP는 뭐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에서 다 가입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세액공제가 안 되는 비과세 연금은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서 비과세 연금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비과세 연금 중에는 금리형으로 굴러가는 연금이 있고 그거 외에 변액연금이라는 연금이 있어요. 근데 이 용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변액연금 도대체 뭘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변액은 액수가 변한다. 내가 연금을 납입했으면 금리형 연금은 그 금리에 의해서 얼마가 될지가 쫙 미리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변액연금은 그 스케줄을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서 그 펀드의 운영 성과에 따라서 연금액이 변하기 때문이죠. 즉 증권회사에 갔으면 펀드라고 부를 것을 보험회사에서는 변액연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탈 때 연금으로 탈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과 그 보험회사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변액연금보험 이렇게 부른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액연금을 가입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변액연금을 가입하면 뭐 수익률이 좋다, 뭐 이런 펀드가 좋다 하고 이제 막 그런 잘 불어날 거다 얘기를 들으면서 가입을 권유를 할 텐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보험회사에 연금을 가입할 때는 내가 납입한 돈의 전체가 그 펀드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변액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얘도 당연히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변액연금 상품은 원금을 보장해주는 변액연금이다 라고 선전하는 그런 상품도 있을 텐데 그거는 원금을 보존해주는 대신에 그 원금 보존을 위한 수수료를 또 떼가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는 조금 또 그런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아까 방금 말한 원금 손실을 없애주는 원금 보장해주는 수수료가 있다면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변액연금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업비라는 걸 떼요. 왜냐면 보험회사가 이걸 오랫동안 관리해야 되고 또 이 안에서 펀드를 막 바꾸는 것도 해줘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한테 연금으로 주기 위해서는 이 보험회사가 이 상품을 굉장히 길게 장기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그거에 대한 사업비, 즉 내가 이 상품을 운영하는데 그 보험회사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보험회사 그 보험회사 자체에 뭐 임차료도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 가입자들한테 돈을 받아가는 거죠. 우리가 적금을 넣으면 내가 적금을 넣었다 그래서 그 적금에서 사업비를 떼진 않는데 뭐 3% 이자 준다 그러면 그 내가 낸 돈의 3%를 주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의 저축보험이나 변액연금은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그 100만 원을 다 투자해 주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떼고 뭐 90만 원이든 95만 원이든 그렇게 들어가니까 사업비가 얼마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해지했을 때는 또 위약금을 많이 물게 됩니다. 왜냐면 얘는 장기 상품인데 중간에 해지를 해버리면 보험회사도 손해기 때문에 그 손해를 이제 계약자 본인 가입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물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얘는 원금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또 기억해 두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액연금을 가입할 때는 10년 이상 가입을 하는 거를 먼저 가정을 해야 돼요. 이 비과세라고 하는 것이 변액연금의 주요 장점인데 이 비과세 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특정 상품에만 주는 혜택이 아니라 이 연금이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어떤 연금이든 10년을 넘게 가입하면은 나라에서 법으로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그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비과세 하겠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0년을 유지하지 못할 바에는 굳이 변액연금을 드는 게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뭐 내가 이 돈을 넣으면 원금을 어느 정도 보증해 주겠다. 원금의 95%를 보증해 주겠다. 이런 보증 기능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도 기능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능으로 인해서 내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그런 걸 좀 확인해야 되고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 안에서 내가 펀드를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을 다들 추가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입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년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변액연금 안에 이 돈들이 잘 불어날 수 있을지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보험사 연금은 변액연금이건 변액이 아닌 일반적인 일반 연금을 그냥 금리형 연금이라고 말하는데요. 보험사 상품은 무조건 사업비를 떼고 운영된다 라고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낸 보험료의 100%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업비, 그리고 또 빠지는 게 위험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보험회사 상품은 무조건 사망 시 얼마를 조금이라도 연금 상품이라도 주는 그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험보험료가 좀 빠지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확인할 때 반드시 투입된 돈 대비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납입한 돈 대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좋은 숫자로 이제 그 펀드 자체의 수익률만 막 보여주는 그런 자료도 있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내 납입액 대비 내 적립액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보험사 상품은 들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보험사 상품에서 여러분이 아주 주의하셔야 될 게 변액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이 아니라 종신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을 마치 연금 상품인 것처럼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금융감독원의 민원,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보시면 저축 상품처럼 설명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연금 가입하는 건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왔다. 이런 기사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주기적으로 올라온다는 말은 계속 이런 좀 나쁜 영업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이거를 파시는 분이 잘못 설명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빨리 이 상품을 가입하게 하고 싶어서 이제 연금을 준다고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본연의 목적이 별도로 있는데 연금을 강조하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을 볼 때 이 종신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종신보험의 본질은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고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갑자기 그런 걱정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아이가 아직 어리고 나는 지금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것도 일종의 위험이죠. 그런 위험에 대비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물론 내가 이제 안전하게 다니고 그런 건 기본이겠지만 사람 일을 모르니까 혹시 아주 확률은 작지만 그런 일이 생길 때 그 위험을 보험사에 전가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보험이라는 건데 내가 사망하면은 평상시에 내가 보험료를 좀 내놓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를 그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사가 다 모아서 그 보험을 든 사람 중에 이제 혹시 사망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그 목돈으로 모아주는 그런 형태의 보험이 사망보험이고 종신보험은 뭐냐면 그 사망에 대한 보장을 일정 기간 나이가 뭐 60세까지만 보장해 주세요 이런 보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정기보험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종신보험은 내가 내일 죽던 80세에 죽던 100살에 죽던 죽으면 무조건 목돈을 주는 보험을 종신보험이라고 불러요. 이 보험은 내가 내일 죽어도 큰 돈을 줘야 되고 100년 후에 죽어도 큰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지가 않습니다. 연금보험은 모은만큼 주는 거지 내가 오늘 한 달치 내고 내일 갑자기 연금 탄다 그러면 큰 돈을 나한테 줄 필요 없고 내가 낸 돈보다 더 작게 주면 되는데 종신보험은 1회 보험료만 냈어도 내일 무슨 일이 생겨서 죽으면 큰 목돈을 나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요.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는 나한테 쌓이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한 사람한테 몰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비용으로.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한다는 거는
사업비도 크고 이 연금보험에 비해서 정신보험을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도 비싸거든요. 이 비싼 사업비를 내고 위험보험료도 내니까 결국 100을 냈을 때 빠지는 게 굉장히 크고 모아지는 건 굉장히 작은 거죠. 왜냐하면 본질이 모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모아지긴 조금이라도 모아지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안 죽었다면, 내가 그 정상적으로 잘 끝까지 살았다면 그 모아진 돈을 가지고 연금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금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종신보험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의미가 좀, 내가 낸 거 대비 진짜 그냥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적은 거죠. 왜냐하면 사망 보장을 위해서 위험보험료와 그 사업비가 다 빠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신보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내가 죽으면 나오는 보험을 굳이 이 나이에 특히 미혼인 경우에 내가 케어해야 될 아이도 없고 뭐 그럴 때 들 필요가 있을까? 그럴 때 누군가가 나중에 목돈으로 뭐 연금으로 타면 돼 라고 한다면 그럼 종신보험 말고 차라리 연금보험을 들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었으면,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보험 상품을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퇴직연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DB형, 하나는 DC형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영에 책임을 지는 거고요. DC형은 내가, 즉 근로자인 사람이 운영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결국 내 연금이 DC형이라면 나는 그 DC형의 회사가 넣어주는 돈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퇴직금을 IRP로 계좌로 받으면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IRP 연금저축 추가로 납입해서 세 번째 층의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로 이제 더 가져갈 수 있는 연금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러한 것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들도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세액공제를 받든 안 받든 연금을 가입할 때는 항상 사업비가 차감되고 위험보험료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연금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